뉴스 킬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을 갖고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뱉었던 말이 너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미국이 소유할 것이다.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요. 지금 회동을 하면서 얘기한 얘기가 뭐냐?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한 100여만 명이 있습니다. 옆 나라 요르단이나 이집트로 이주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쟁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은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야기했죠. 그들은 고향에 있고 싶어 한다. 무시하고 한 얘기가 아니 폐허가 된 곳에 누가 있고 싶어 하냐. 옆에 요르단이나 이집트 같은 데다가 새로 다 주택단지 지어주고 그쪽으로 이주하면 이 사람들은 더 편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이주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거 나라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이었다는 곳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이 비면 그러면 그걸 뭐 할 것이냐. 나중에 트럼프가 네타냐후 총리랑 있을 때 얘기 안 하고 나오고 나서 했던 얘기가 뭐냐. 이 땅에 지금 뭐 폭탄도 있고 뭐 지뢰도 있고 다 이걸 갖다가 미국이 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고 와서 우리가 아름다운 곳으로 다시 만들겠다. 그리고 그 땅은 미국이 소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이 거기를 소유를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이제 한 보름 동안 내뱉었던 말이 다 상식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왜 그럴까? 과연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인가? 아니면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물론 협상이긴 협상인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장사꾼 협상이죠. 이게 전문 용어로 하면 하이볼링, 로우볼링, 앵커링 뭐 이런 식의 딜링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 좀 황당한 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켜라. 미국의 자치령으로 편입을 시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지금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자, 근데 덴마크 정부가 뭐 미쳤다고 갑자기 미국한테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해 주세요. 그리고 드릴까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선례가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트럼프가 그냥 줘. 그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줄 테니까 여기 땅 우리한테 줄래?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게 덴마크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EU하고 여러 국가들이 반발을 해요. 현실적으로 이게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자, 물론 만약에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구는 이렇게 둥근데 우리 맨날 지도를 옆으로만 보니까 이렇게만 가면 가까운 거 같죠? 어떤 때는 요 북쪽으로 넘어가는 게 더 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유럽 북쪽으로 했고 그린란드를 했고 딱 넘어가면 바로 러시아 나옵니다. 그 다음은 중국이죠. 그러니까 이 그린란드에 미군 기지를 주둔시키면 러시아 견제시키기가 아주 좋아요. 거기다 뭐 미사일 기지 같은 거 놓고 그러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무역 같은 거 할 때도 이 반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무역 루트가 훨씬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 이득이 있어요. 뭐 보낼 때도 이득이 있고 올 때도 이득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탐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기후 변화로 그린란드에 눈이 많이 녹는다고 하잖아요. 그린란드에 히토류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히토류도 욕심이 된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의 얘기대로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 된다. 그러면 미국적 국익으로는 꽤 이득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만만의 콩떡입니다.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처음에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린가? 뭐 이런 소리 했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한테 25% 관세를 두들겨 치고 물론 30일 유예를 줬지만 했던 얘기가 그냥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오면 관세도 안 내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트루도 총리가 왔을 때 어이 주지사 왔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국제적인 결례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시진핑이 한국한테 한국 중국의 한 24번째 성으로 들어오면 어떻겠어? 한국 대통령한테 어이 성주 왔나? 한국 국민들 승질에 난리 납니다. 중국 쳐들어가자고 난리 날 겁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라 하더라도 이건 결례예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미국의 우방 국가인 캐나다를 상대로 이렇게 얘기했다? 캐나다가 미쳤습니까? 캐나다는 자원이 많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캐나다가 물론 지금 미국과의 무역이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중단되고 혹은 또 이렇게 관세가 많이 붙고 그러면 당장은 힘들지요. 근데 캐나다는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원이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땅은 미국보다 크잖아요. 그냥 산에 있는 그냥 뭐 너무 간단하게 말해서 산에 있는 나무만 갖다 팔아도 캐나다 국민들은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근데 왜 미국한테 왜 편입이 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캐나다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까? 야,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도로 테이크오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지어줬습니다. 지어준 재가로 계속 파나마 운하에서 나왔던 수입을 미국이 가져갔습니다. 뭐 그 수입에 대한 공개적인 건 안 나와요.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99년까지만 이제 파나마에서 나온 이 돈을 갖다가 다 미국이 가져가면 그 정도면 이제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파나마한테 운영권을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파나마 소유예요. 100%. 근데 그때 이후로 운하가 지금 한 2배가량 더 커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하를 지나가기 원하는 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인데 요 중간을 뚫고 지나가면 길이 되게 간단해지는데 이게 없으면 저 밑에 남극 혹은 저 위에 북극까지 돌아가야 되거든요. 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름값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운하 비용을 내고 여기를 쏙 지나가면 훨씬 간단하니까 이 운하를 이용하는 건데 이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도로 테이크오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말이 되겠습니까? 99년도에 줬는데 이거를 뺏을 수 없죠. 게다가 파나마는 군대도 없는 나라예요. 예, 뭐 중립국 비슷합니다. 파나마를 공격해서 강압적으로 뺏는다. 예, 그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전 세계랑 미국이랑 싸우는 거죠. 이것도 얘기 안 되는데 파나마가 이제 1999년도 반환하고 와서 워낙 지어진 지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제 확장도 하고 보수도 하는데 돈이 그렇게 없는 나라니까 중국의 자본을 많이 빌려 썼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국이 또 무역을 많이 하니까 중국을 이용하는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보니까 중국이 저기에서 뭐 힘을 쓰고 중국이 이용하는 게 열받는 거죠. 저기를 미국이 지금 컨트롤하면 중국 배를 갖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니네들 지나가지 마. 니네 중국 배는 안 받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역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중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뭐 LA 이런 데 오긴 편하죠. 자, 뉴욕을 가려면 배 타고 파나마 운하가 없으면요. 엄청 저 밑에 아르헨티나 저 페루 밑에 저 남극 있는 데까지 삥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협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파나마 입장에서 돌려주겠다는 소리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국제법 위반 뭐 이런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뭐 파나마도 들고 이랬을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한 거,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 폐허가 된 곳에서 뭘 하겠냐, 그냥 옆 나라, 요르단, 이집트 이런 데다가 새로 지역을 만들어주고 주택을 지어주면 거기로 살면 더 행복하지 않겠냐. 그런데 요르단하고 이집트는 우리는 싫어 미쳐서 우리가 왜 난민 받아줘 이러고 있어요. 미국은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면서 남이 나라는 난민을 받아들이라는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회담이 끝나고 나서 했던 얘기가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거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뭐냐, 가자 지구는 미국이 소유할 것이다. 이것도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여기서 이제 하이볼링, 로우볼링, 최고점을 제시하거나 최저점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앵커링, 무조건 이만큼이 딱 기준이라고 닷을 박아놓고 그 다음부터 딜하는 게 트럼프가 본인의 자서전에도 적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이용하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협상이 지금 먹혀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선 운동할 때 틱톡을 미국에서 탈출시켜야 된다. 중국에다가 미국 정보를 다 팔아넘긴다. 막 제일 앞서서 틱톡을 다 때려 부실 것처럼 얘기했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전날, 취임식하기 전날 틱톡이 이제 미국에서 금지가 됐는데 갑자기 대통령 되자마자 그걸 75일 동안 풀어줬습니다. 우선 75일 동안 유예를 시키자. 그러니까 새로 된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75일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와서 며칠 있다 한 얘기가 트럼프가 틱톡의 지분의 절반을 미국에다 달라. 싫으면 미국에서 나가라. 니들 50% 지분 주고도 미국에서 버는 돈이 얼만데 그렇게 따지면 니들 남는 장사 아니야? 남는 장사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포기하고 나가느니 그냥 50%라도 미국에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0%의 딜이 왜 됐을까? 이게 처음부터 딜을 했으면 중국이 뭐 20%만 주겠다, 30%만 주겠다 이렇게 되는데 트럼프가 처음에 충격요법을 쓴 거예요. 니네 나가, 필요 없어, 다 나가, 장사하지 마. 그러고 나서
바로 중지된 날, 중지된 날 그 다음 날부터 본인이 대통령이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180도 태세를 변화해서 틱톡을 하루아침에 없애면 안 된다. 75일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얘기를 해보자. 그러더니 한 일주일쯤 있다가 한 얘기가 50%를 미국에다 달라. 그러면 니네들을 미국에서 틱톡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했던 얘기는 다 뻥인 거죠. 틱톡 때문에 뭐 미국이 위험해지고 이런 얘기는 다 뻥인 거죠.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돈 벌기 위해서 뭐 미국이 위험해지든 말든 I don't car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에요. 턱도 없는 거 불러놓고 말도 안 되면 사람들이 벙쪄 있을 때 그럼 이만큼이라도 해. 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50% 미국에다 주고 지금 수입의 50%라도 생기면 이게 이득일까 아닐까? 아, 트럼프 진짜 처음에는 막 나가라고 했는데 진짜 다 나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득이겠구나.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트럼프의 협상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4개 얘기한 거 다 이제 트럼프의 협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트럼프도 그린랜드가 미국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로 주로 만든다? 이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되고요. 파나마 운하의 미국 통제권을 100% 갖고 오기는 힘들지만 일부를 미국에 갖고 온다?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자지구, 요거를 갖다가 미국이 소유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트럼프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린랜드를 미국이 직접 소유를 하면 이득이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트럼프가 적어도 몇 가지 협상으로 무역 통로를 만들어 달라. 여기다 미군 기지 주둔을 하게 해달라. 히토류 개발권을 갖다가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딜이 쉬워진다는 얘기지. 그린랜드는 그런 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린랜드를 이렇게 세게 한번 얘기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3가지예요. 무역 항로, 그다음에 미군 기지 주둔. 왜냐하면 거기에 미사일 기지가 있으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아주 좋거든. 중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히토류 개발은 이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3가지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째,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거. 이거는 왜 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51번째 주를 하라. 그러면 이제 캐나다 주민이 말도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트럼프가 내놓을 카드가 뭔지는 이건 감이 안 잡힙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 있으면 밑에다 좀 적어주세요.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도로 테이크오버 하겠다 얘기하면서 미국이 어느 정도 통제권을 가지면 이득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투자를 하고 중국도 견제를 하고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도 미국이 도로 뺏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충격을 준 다음에 그러면 그것까지 힘들면 이 정도라도 미국에다 해. 우리가 이만큼 돈 줄 테니까 이만큼 우리한테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이해가 가요.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통제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해가 갑니다. 자, 가자 지구도 뻔해요. 가자 지구를 미국이 갖는다. 이거는 세상에 이런 깡패 국가가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갑자기 뭐 지들이랑 전쟁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랑 한참 전쟁하고 나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미국이 그냥 그 땅을 미국 땅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왜 이랬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파워를 쓰는 게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 몫을 하고요. 중동 지방을 컨트롤할 때 이스라엘, 미국의 아군인 이스라엘이 있는 게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뭐 군인 배치라든가 뭐 항공모함 간다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다 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 있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을 컨트롤하는 게 쉽고 또 그동안은 석유와의 전쟁이었잖아요. 이 석유로 세상이 돌아가던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중동에 나는 기름을 이런 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는 게 중요했어요. 자, 이번에 이렇게 가자는 미국이 먹겠다 얘기하면 이건 뭐 반발이 나겠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자 지구에 미군 부대를 집어넣겠다.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명목은 그러겠죠. 이거 뻔해요. 이건 보이는 게. 근데 이제 처음부터 가자 지구가 비워놓고 미군이 주둔하면 어떻겠냐. 그럼 다른 나라는 니네만 주둔하냐? 영국군도 주둔할게. 프랑스군도 주둔할게. 독일군도 주둔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계 상하이가 옛날에 4개의 나라가 다 같이 컨트롤하고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될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다짜고짜 가자 지구는 내 거라고 먼저 침발라 놓으니까 야 이거 진짜 어이없네. 침발라 놓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트럼프가 미국이 그러면 이스라엘 우방이고 옆에서 또 도와줘야 되잖아. 그리고 미국 부대 딱 해놓으면 미국은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미국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이제 중동은 더 컨트롤하기 쉬워. 뭐 중동 어디 마음에 안 든다? 예, 그러면 뭔 핑계 건적지 하나 잡아서라도 바로 폭격할 수 있어요. 미국의 그걸로. 예, 바로 폭격을 할 수가 있잖아. 뭐 사건을 만들어도 되고. 두 번째, 이스라엘 파워로부터 좀 자유로워집니다. 이스라엘이 쥐락펴락 미국을 할 수 있는 거에서 좀 자유로워져요. 이스라엘? 뭐 니네 아니어도 우리 가자에 뭐 미군 기지 있는데 뭐 꼭 굳이 뭐 이스라엘 있어야 돼. 예. 이스라엘의 파워를 좀 누를 수 있는 거죠. 네타냐후? 예, 그 사람도 갑자기 회담 끝나고 딱 나가고 트럼프 혼자 기자회견하면서 가자는 미국이 소유할 것이다 그 얘기 딱 하니까 네타냐후도 지금 뒤통수 한번 딱 맞은 기분 날 거예요. 아마 네타냐후도 뭐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닌데 이 트럼프가 여기다 나중에 이제 미군 기지 같은 걸 줘갖고 우리 이스라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야, 이거는 저는 이 네 가지 그리고 틱톡까지 다섯 가지의 트럼프의 속셈을 뭐 한 가지만 빼놓고 다 알겠어요. 저는 캐나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캐나다 물론 땅이 크니까 캐나다를 다 먹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차피 캐나다를 51번째 주를 편입하는 건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크게 이야기해놓고 딜을 하겠다는 건데 캐나다 상대로 뭘 딜을 하려고 그럴까? 캐나다에서 뭘 갖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딜을 할까? 예, 캐나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예, 사안들은 이게 뻔히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100불이 필요해요. 100불이 필요하면 나 100불만 빌려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상대방이 빌려주기 싫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좀 100불은 좀 그런데 나 지금 한 50불밖에 없는데 20불밖에 없는데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돈을 빌릴 때 야, 나 진짜 돈이 급해. 나 1000불만 빌려줄 수 있어? 1000불이 어딨어? 나 진짜 1000불이 너무 급한데 1000불이 어딨어? 그러면 어떻게 있는 돈이라도 좀 빌려줘. 그러면 내가 우선 한 주머니 한 200불 있으니까 요거라도 빌려줄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처음에 1000불보단 적잖아. 그러니까 이런 딜링을 예, 앵커링 혹은 하이볼링 로우블링. 근데 요 얘기를 예전에 트럼프가 자서전에 되게 자랑스럽게 적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대통령 하기 이전에 자기는 딜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남한테 누가 돈을 빌렸어요. 예, 돈을 빌렸는데 자, 이 돈 본인이 한 6개월 안에 갚을 수가 있어.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돈 한 1년 빌렸어야 되는데 1년까지 나 안 돼. 나 지금 1년은 돼야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그럼 빨리 갚어. 그러면 한 10개월 안에 갚을 수 있어? 내가 알았어. 내가 최대한도 노력해볼게. 내가 10개월 안에라도 갚을 수 있게 노력을 해볼게.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돈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면 또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없애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딜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트럼프가 되게 자랑스럽게 자서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국제 무역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무역이 아니라 국제 정세, 국제 간에 이제 나라 간에 좀 여기에 딜에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야 진짜 처음에는 뭔 소리 하나 했어요. 예, 그린랜드 미국에 넘어올 가능성이 없는데 적어도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거기다가 기지라도 짓고 항로라도 만들고 히토류 채굴이라도 하고 싶을 거고 캐나다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고요. 예, 파나마 운하도 미국이 통제권을 꽤 많은 부분 갖고 오기를 원할 것이고요. 가자 지구는 뻔합니다. 예, 미군 기지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중동 지역을 갖다가 바로 타격할 수 있는 미군 기지를 거기다 설치하는 게 목적일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영향력, 이스라엘이 미국 정부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영향력에서 조금 더 벗어나고 싶다는 게 트럼프의 이야기 아닐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또 어떤 분들 그랬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뭐 다 미국을 위한 거네.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암만 미국이 잘 사는 거, 저도 미국에 사니까 미국이 잘 살면 좋지.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이렇게 양아치 짓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진짜 시종 잡배 시장 진짜 뭐 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저도 다른 나라 가잖아요. 정찰제인 나라는 편하지 어디 갈 때.
근데 동남아시아 갈 때도 그냥 웬만큼 부르면 그냥 속아 넘어줘요. 왜 속아 넘어가냐면 그냥 택시비가 30바트씩 나오면 될 것 같다. 50바트 그러면 그냥 야, 씨, 무슨 50바트 그러면서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요. 왜? 20바트 더 줘봤자 1불도 안 되는 돈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한테 큰 돈이잖아. 그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여행할 때는 이게 기분이 나빴어. 현지인한테는 30바트를 받는데 나한테는 50바트를 받는 걸 알면 이놈이 나를 사기친다. 그게 기분이 나빴는데 생각해보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야. 근데 그거를 자세한 나라에서 갔으니까 아량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얼토당토하게 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중국도 많이 낮았어. 예전보다 낮았는데 중국도 아직도 시장 가면요 딜을 해야 돼. 한 일례로 제가 아는 분이 뭐 가방 하나 산다고 했는데 처음에 불렀던 가격의 6분의 1 가격으로 샀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또샤샨 예, 그러니까 얼마냐고 딱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게 1,000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00원에 줘. 이렇게 얘기해야 돼. 턱도 없이 얘기해야 돼. 턱도 없이. 100원에 줘. 상대방이 표정이 완전 확 변해.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1,000원인데 100원에 달라고? 100원에 줘. 뭐 진짜 그래. 뭐 간다. 그래서 가면서 돈 세요. 그러면 불러. 그러면 야 500원 줄게. 예, 거기서부터. 100원 줘.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나 간다. 그러면 400원, 300원. 예. 그래서 6분의 1 가격으로 샀어요. 한 100몇십 원에 샀어. 1,000원짜리를 100몇십 원에 샀어요. 이거는 진짜 상대방도 이 완전 그 바가지를 씌우는 게 보통 바가지가 아니잖아. 그냥 외국인이라고 받을 거 조금 더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애교로 봐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뭐 바가지를 씌우는 거,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여기 지금 그린랜드나 캐나다나 뭐 이런 데가 미국을 뒤통수를 친 적이 아니잖아요. 미국에 뒤통수를 치거나 미국한테 어떤 나쁜 짓을 한 나라가 아닌데 왜 이 나라에 미국이 이권을 하려고 미국이 이렇게 양아치 짓을 하냐 이거지. 이게 좀 너무 어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되고 나서 뉴스 컨덕트가 너무 많아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냥 의견이나 좀 나눠보자고요. 밑에 적혀 있는 거. 캐나다는 모르겠습니다. 왜 캐나다한테 이러는지. 캐나다 계신 우리 우영 식구분들도 좀 의견 좀 적어주세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니 진짜. 암만 본인이 비즈니스 해갖고. 근데 본인이 뭐 그렇게 비즈니스 했다고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돈 번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버지 돈 받은 거에 비하면 그 많이 까먹었는데 솔직히. 그래서 하여튼 이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어이없어서 또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